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고 정치특검인 걸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독재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관세와 안보 등 남은 협상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민주당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구미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만나 고용 승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더 이상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범죄 혐의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상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특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TF를 꾸려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고용승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부 하청업체들이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을 묻는 등 기업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 개혁,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천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민주당 의원 166명은 오늘의 드레스코드인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 주권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한치의 오차나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참사를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반응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을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회복과 소비 진작, 소비 생활 안정 등의 가시적 지표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 대해 국격과 국익, 국가 대개혁과 국력, 그리고 국민 혜택 등 5가지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으로서 진행하는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국감, 청산 국감, 개혁 국감, 국민 주권 국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이 마무리되는 내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1박 2일 연찬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투쟁 의지와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 연찬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으로 만난 첫 연찬회인 만큼 강경한 대여 투쟁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탄압과 억압, 고난의 시기라며 투쟁과 혁신으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내부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법사위 간사에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전격 배치해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연천회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하나로 뭉쳐 여당의 독주에 맞서야 한다며 과거의 상처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간다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일당 독재, 입법 폭주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들 각오를 좀 단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을 언급하며 분열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찬탄 세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천회에서는 보수의 재건에 대한 특강과 정기국회, 예산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 분임 토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장 대표는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고 여럿이 밥을 먹으며 덕담하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지도부 회동이 아닌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1대1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정기국회 세부 전략과 대여 투쟁 기조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개혁 입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보이콧 카드를 꺼내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추천 인사를 민주당이 부결시키자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확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확대는 정치 보복이자 야당 말살 음모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한정없이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비열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어 9월 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역대 최대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진행될 국정감사를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다음 달 9일과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습니다. 또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기자와 함께 9월 정기국회를 나흘 앞둔 정치권 상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 이 4대 과제 법안을 꼽았는데 개혁 법안이 참 눈에 띕니다. 네,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224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이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이 검찰청 폐지,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의 개혁안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은 이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근 당정 간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자 이 당에서는 이 완성된 법안을 만드는 법안이다, 이 과정이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견은 없다, 당 결정대로 논의하겠다고 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개혁 법안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이 정보통신망법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가 상실되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법관 정원 증언 등의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이나 이 민주유공자법 같은 법안들을 포함해서 이 3대 개혁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이 9월 25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개파 간의 갈등이 깊어졌었는데 이걸 좀 수습을 하고 정부 여당의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 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연찬회가 열리기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당 통합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극복하고 이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했던 조경태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이른바 찬탄파에 대한 결단이나 윤 전 대통령 면회 같은 예민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이잖아요. 이 중진들 사이에선 여당의 일방 폭주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 대화와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열린 연찬회에선 혁신과 투쟁이 강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인천 근처에서 이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는데 이 여당은 호텔, 이 야당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는 야당이 되었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 이 아픈 상처를 들춰내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도 자신
자신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면서 투쟁과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선 이 선수와 관계없이 모두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의원들을 독려를 했는데요. 이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입법에 대해선 이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입장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을 맞아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수석이 장 대표를 초대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대통령 의견을 전했거든요. 이 장 대표는 즉답하지 않고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귀국해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선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 보통 정상회담이 끝나면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이 여야 대표들에게 성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리는데요. 이 장 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이 단순히 여러 사람 모여서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건 영수회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이 오면 형식과 의제를 협의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실상 이 장 대표가 1대1 회동을 요구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도 방미 중에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한 데다가 이 우 수석도 거듭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가진 뒤에 이 장 대표와 따로 1대1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야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한 뒤에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 이후에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다소 경색돼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걸로 정치권이 좀 술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협치 모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 해석이 나왔었는데 여야 대표 모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자신이 당선됐을 때도 국민의힘 측에서 축하난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자신은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정 대표가 앞서서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행사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정 대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악수를 안 한다는 게 이 정치적 수사였다고 말한다거나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이 장 대표가 이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지만 이 한편으로는 협치의 문을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회관 1층에 축하난을 두고 가는 게 협치를 위한 손짓은 아니라고 말했고요. 이 국민 삶을 위해서 여야가 서로 협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거절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이 대통령이 마련한 회담 자리에서 악수를 나눌 수 있을지 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천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종교활동과 친목 공간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는 독립기념관이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박성훈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박 의원은 직전 비대위 체제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역임해왔고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당직 인선을 가급적 이번 주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도입 이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수사 지연과 높은 무죄율 등으로 산재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구한우 입법조사처장은 관련 수사 대상 사건 중 73%가 수사 중이고 6개월을 넘겨서 사건이 처리된 비율도 50% 이상이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으로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검찰개혁 온도차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5일 전까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얼개는 정부조직법은 9월 안에 처리하고 나머지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당정청과 그 당내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기해서 완성도 있게 법안을 내자.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특위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 장관의 겨냥에 우려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글쎄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에 맞춰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개혁 특별위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찰 조직을 거느린 행안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서 제기한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좀 소신인 것 같아요.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는 또 장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협의를 충분하게 저는 정성호 장관이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유연성과 힘이 있다. 개혁신당 또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가 수사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습니다. 수사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정이 서둘러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론 대 신중론의 마찰이 논의 끝에 어떻게 기결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분열과 결단입니다. 반탄파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전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분열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선거전을 아주 혐오와 대결, 국민을 편가르기 이러면서 승리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러면서 이 지금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이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 앞서 장 대표는 당선 직후에도 찬탄파에 의한 당내 분란이 계속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친한계를 비롯한 비판 세력에 대해서 최대 출당에 이르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점령군처럼 우리와 단일 대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결단할 거야. 이게 무슨 망발이죠? 이재명 대표 때 그 일극체제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야 우리가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마.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장동혁 당대표도 전당대회 때는 뭐 선명성을 보여야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 쳐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다 쳐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당내 분열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은 바로 장 대표의 첫 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전면 등판 여부와 함께 전한길 씨 지도부 진입 가능성 등이 장 대표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잘 맞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젠 당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무를 아는 만큼 강성 기조를 자제하고 전략적인 톤다운에 들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갈등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장 대표의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주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네. 그 후속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한미일 공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한미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와 또 이제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이제 안보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현재 가장 신경 써야 될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어떤 그 좀 과제로 꼽으실 수 있을지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까요? 글쎄요, 아직은 뭐 지금 합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가서 그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뭔가 엄청나게 당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뭐 다행히 분위기가 참 좋았고요. 그래서 뭐 여야 관계없이 일단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구두로 합의한 게 있을 테고 또 아직 공개가 합의는 됐는데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한미군 그 주둔지 뭐 땅을 지금 달래는 거냐 뭐 이런 소유권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하고 쇠고기 뭐 이런 거 또 추가로 개방해라 이렇게 압력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무기 구입, 뭐 미국에 이제 무기를 좀 더 많이 사달라 이런 요구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그 액수도 이제 좀 늘려달라. 또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서 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고비는 넘었지만 그런 그 트럼프 재임 기간이 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3년 동안 뭐 이런 상태를 계속 그 유지하고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협상은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공식적인 문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에 한 25일쯤 뒤에 그 문서화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관세 협상 타결된 지 25일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 문서화에 실패했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뭐 그 문서화를 자주 안 하는. 아니 그래도 국가 간의 협상인데 문서로 제대로 안 돼서 그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말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저 합의해놓고서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서화가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말밖에 없단 말이죠. 저 말은 언제든지 그 뒤집는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아 협상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단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
원래도 한국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었지만 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원래대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원래 그 관세협상 직후에 농산물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하고는 또 이제 반대 성명을 우리하고는 냈죠. 다른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원래대로라면 결국 농산물 개방도 완전 개방 쪽으로 합의해 준 거냐 아니냐. 네. 너무나 불투명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뒤로 밀어놓은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후속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뭔가 매듭지을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불안과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제 평가들을 두 분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들어와 보면 먼저 이제 야권 상황. 이 대통령은 이제 귀국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즉시 회동을 하라고 추진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제 앞선 그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었지만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이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1대1 만남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여야 대표 간에 과연 악수를 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을지 여야 간의 지도부 회동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만나야죠. 뭐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뭐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네. 어차피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1대1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뭐 1대1 아니면 내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1대1 이렇게 불러놓고 이걸 또 섞는 방법이 있거든요.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1대1도 하고 또 이어서 뭐 여야 대표들하고 뭐 세 사람이 뭐 한다거나 아니면 네. 원내 대표들까지 해서 한 5사람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절충이 가능하고요. 내용, 의제가 좀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설명하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막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뭐 좀 요구를 하겠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건지 지금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으로서도 이거를 어쨌든 입법부에서 법률로 통과시킨 거를 그것도 여당이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좀 명분에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될지 좀 난제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네. 또 어쨌든 야당에서도 뭐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만남 자체가 좀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만나다 보면 여야 간에 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일단 대화를 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복원의 회동에 의미가 있다. 강훈식 실장이 의제하고 상관없이 일단 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의제를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이렇게 무슨 상견례 형식으로 해서 덕담이나 나누고 끝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징적으로 아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면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런 그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제를 가지고서 만나자 이런 거죠. 그러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서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서로 협의나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만남 자체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결국 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사람과 이제 장동혁 대표 간에 뭔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결국
중간에 대통령의 결단 부분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네. 아마 뭐 계속 이게 이렇게 공전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여기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의제를 뭘로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데 그거 뭐 저는 제가 보기엔 네. 그 양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의제를 뭐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제 그 민주당식 표현의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야당과 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에 관한 대통령의 선물이 하나 있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온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 명칭을 이제 같이 없앨지 또 검찰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아니면 이제 법무부 어느 부처에 둘지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좀 달리했는데 오늘 이제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달 5일 전까지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될 예정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좀 정리,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정부 조직법.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과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안으로 들어가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그 여당안은 행안부에 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과거의 검찰 기능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또 경찰도 통제하고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 이 시스템을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놔둘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여당안을 따르겠다고 하면 여당안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갈등 양상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걸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결국은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대로 법무부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검찰, 네. 행정안전부는 경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아직은 협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정성호 이제 장관이 여당과의 좀 마찰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에 중수청은 기존대로 법무부 산하에 가지 않겠냐 이제 최 위원님은 이제 그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성 의원님은 어떤 생각? 글쎄요. 일단 법무부 장관의 어떤 구상, 검찰개혁 구상이 어떤 언론의 보도 때문에 약간 오해를 빚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헌법에 검찰총장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기소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럼 어떤 겁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고요. 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지 그게 정부 의견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일단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좀 물러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 행정안전부에다가 둔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그게 사실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 채택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사실 공론화가 일단 당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뭐 당사자인 검찰 의견도 좀 듣고 뭐 법원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이런 데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검찰청은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되 검사는 공소청에만 두는 걸로 하자. 그러면 현재 검찰 안에 있는 직접 수사 인력이 있거든요. 검사들도 있고 네네. 수사관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검사라는 명칭을 못 쓰니까 네. 본래 검사였던 사람들은 뭐 특별수사관이라든가 이제 이름을 좀 달리 해주고 또 검찰 수사관들은 그냥 뭐 수사관 또 경찰들은 수사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이 조직이 아예 행정안전부 쪽으로 옮겨갈 경우 이를테면 현재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가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손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법무부에 두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이른바 당정대 네. 그 정책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뭐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중수청이 법무부냐 행안부 산하로 가느냐.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수 의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뀌고 네. 검사들은 공소청에만 있고 네.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법무부 안에 기존대로 있되 네. 공소청하고 다른 조직으로 네. 어쨌든 이원화되는 조직으로. 예,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두 분의 전망,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를 했고 일각에서는 분당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제 비례대표 중심이고 또 이제 몇 명 되지 그렇게 많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분당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가장 핵심에 조경태 의원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당내 게시판 의혹을 다시 한번 당내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 의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또 다른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분당이 되려면요, 이제 어느 한쪽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른바 주류예요. 그러면 한동훈계가 비주류 성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주류 성향을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계입니다. 네. 그럼 조경태 의원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한동훈계가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좀 주의 깊게 보면, 네. 지금부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과거고, 자, 지금부터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해나가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선거 전략상 이제 뭐 친윤 쪽 뭐 이런 세력에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호감을 보이고 뭐 이렇게 유화적으로 했지만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뭐 옛날에 어떻게 한 거 지금 징계하겠다 또는 출당시키겠다, 아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부터라도 누군가가 또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할 경우에는 네. 아마 시범 케이스로 하나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네. 전체적으로 세력을 잘라내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분당 가능성이라는 거는 민주당 측 일각의 희망사항이지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직 인선은 어떻게 그럼 치러질까요? 조직이요? 예. 국민의힘 안에 인선. 아니 그 인선은 네. 친한계, 탕평 뭐 이런 것까지 장동혁 대표가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건 책임지고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한길 씨를 당직에 기용한다? 아마 또 그런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시키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자체가 좀 이변인데요. 네. 이게 뭐 친윤석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일종의 그 강성 당원들의 뜻이 관철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 80%를 반영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기는 바람에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한길 씨가 당장 뭐 김문수 후보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출당을 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장동혁 새 대표가 얼만큼 좀 잘 설득을 하느냐, 버텨주느냐, 이 당내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최병목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조경태 의원이 탈당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 없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럼 이제 내쫓는 경우인데 내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밖에 안 돼요. 이를테면 한 10명 나가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개헌을 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의원 제명을 할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명 미만으로 무너지면 네.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원들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밖에 의원들을 마음 놓고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쫓지 않을 것이다. 저도 똑같이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오늘 내란 방조 혐의를 그동안 이제 받아왔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두 분의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성 의원님.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 네. 뭐 사실관계하고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판사가 법률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정당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논평하는 게 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이 영장 재청구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네. 또 재청구해도 그걸 또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절차에 관한 거니까 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방조잖아요, 방조. 방조면은 그냥 방치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예. 이게 방치는 아니에요. 또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한덕수 총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은 막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비상계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의 논리 자체, 방조라는 그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지라도 뭐 물론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마 정상적이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 한덕수 전 총리한테 방조 혐의를 지금 씌우기가 그렇게 쉬운 국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당 대표 정청래, 야당 대표 장동혁 이 두 분 다 아주 초강성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이 앞으로 계속 진짜 싸움만 하면 뭐 당내 강경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나라와 우리 국민은 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국정이 잘 굴러갈 수도 없고요. 이게 정치인들한테 통합, 국민 통합 이거는 뭐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과제. 일단 서로 대화의 상대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사람이에요. 네. 뭐 그런 말씀은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청래, 장동혁 악수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악수를 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의원님. 네, 오늘 한 줄 넘게. 자,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저희가 모두에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문서가 없이 그냥 말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이 돈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조성하는 그 펀드 같은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위임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 한 줄 논평은 말뿐인 정상회담 우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 검찰 개혁,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